이번에는 측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측광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사체의 옆에서 들어오는 빛을 일반적으로 보통 측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측이나 좌측 또는 우측 위나 또는 좌측 위 이렇게 피사체의 옆에서 들어오는 한 방향의 빛을 측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측광의 특징은 빛이 들어오는 빛은 밝고, 사물에 들어오는 빛은 밝고, 그 반대편은 강한 그림자가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명암의 대비가 상당히 강하고, 또는 그 명암의 대비가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측광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사진 작가의 개성이 표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빛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측광에 대하여 사진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남과 다른 독창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이 빛이 바로 측광입니다. 그리고 이 측광은 하루 중에 우리가 태양이 비치는 경우에 있어서 태양이 뜬 아침 또는 태양이 지기 직전인 저녁, 이럴 때 가장 측광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측광의 빛은 상당히 빛 색깔이 약간은 붉은기가 있는, 그렇죠. 우리 보통 아침 저녁으로는 붉은기가 있는 그런 빛의 색깔이, 태양의 빛이 붉은색이 돌기 때문에 이 측광의 빛은 상당히 따뜻하기도 하고 상당히 강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측광은 사물이 있는 놓여있는 위치나 또는 어떤 그런 사진 찍고자 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한낮에도 분명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빛입니다. 이러한 그 측광을 발견해서 그 측광과 사진 촬영을 담고자 하는 프레임 속의 사물이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내느냐, 이게 사진 촬영자의 시각이고 눈입니다. 그래서 측광을 잘 활용함으로써 남과 다른 독창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빛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사진도 빛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지금 사진은 우측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우측에서 오다 보니까 요 빛이 빛내는, 빛이 닿은 요 부분만 밝고, 그 반대편은 약간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언덕을 만들어서 뒤에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함으로써 요 피사체에, 빛이 들어오는 피사체가 상대적으로 밝게 만드는 거죠. 즉, 색과 색의 대비 또는 밝고 어둠의 대비,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측광의 그 효과를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측광이라는 것이 꼭 아침 저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또는 피사체가 어떻게 놓여있는가에 따라서 이 측광의 효과를 프레임 속에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연습에 의해서 가능한 거니까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도 사실은 아침 오전에 그 날씨, 오전에 맑은 날에 찍은 사진이지만 사실 빛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니까 이 빛의 반대편 여기는 그늘이지만 빛과 상당히 유사한 각도를 이룬 이쪽은 밝게 됐죠.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측광 효과가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꼭 이른 아침이나 꼭 늦은 저녁 때 측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빛이 이렇게 비칠 때도 측광 효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장소에 따라서 또는 그 피사체가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측광 효과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측광할 때 중요한 것은 노출을 잘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밝은 부분에 노출을 맞출 때와 이 어두운 부분에 노출을 맞출 때는 사진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밝은 부분에 노출을 맞추면 이 어두운 부분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고, 이 어두운 부분에 노출을 맞추면 이 밝은 부분은 완전히 하얗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노출을 맞추기 하려면 브라켓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보고, 노출계를 여기 한번 찍어보고, 노출계를 여기 한번 맞춰보고, 즉 렌즈를 여기 향해서 반셔트 해보고, 렌즈를 이쪽에 돌려서 반셔트 해서 거기에 맞는 노출값을 몇 가지를 선택해서 찍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그
측광의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측광이라는 자체가 명암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노출을 적당히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측광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한번 마찬가지로 이 지금 빛이 이렇게 좀 오고 있죠.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실제 요 색깔이 좀 더 붉어졌어요. 요 색깔이 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측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는 빛이 너무 밝게 들어올까봐 의도적으로 두 스탑을 언더했죠. 언더하니까 요 부분도 조금 더 색이 진하게 됐어요. 왜냐면 빛이 너무 밝으면 색이 약간 바라게 이렇게 하얗게 변색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언더시켰죠. 물론 두 스탑 언더를 바로 찍은 게 아니라 몇 카트의 사진을 노출을 바꿔가면서 찍어서 그 중에서 색이 잘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 측광이 가장 색을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 측광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진은 지금 빛이 이렇게 측광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측면에서 약간 위에서 들어오는 빛이잖아요. 위에서 들어오는 빛이니까 이 빛이 닿은 측광의 빛이 직접적으로 닿은 이 피사체 요 연두색 초록색 부분 좀 더 밝게 빛났어요. 그리고 뒤에 약간 그 그림자 부분 어둡게 빛나서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 밝고 어둠의 대비가 일어나서 요 피사체가 더 강하게 이 프레임 속에 자리잡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프레임을 디자인할 때는 꼭 그 빛을 근본적으로 빛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그 빛을 좀 더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좀 더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노출을 위해서 결정됩니다. 만약에 노출을 여기다 측정하면 여기는 좀 밝아지겠지만 여기는 완전히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실제 연두색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에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 밝은 부분에 노출을 맞추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둡게 돼서 여기가 더 훨씬 더 정확한 색 표현, 즉 측광의 빛 효과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꽃 사진도 지금 수련인데 빛이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우측에서 이렇게 좌측 위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약간 밝아지고 반대편은 그림자가 생겼죠. 그림자 생기다 보니까 요 밝은 부분과 요 그림자 부분, 그리고 색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요 밝은 부분은 색이 약간 더 연하게 되고, 여기는 좀 더 진하게 변하고, 이렇게 어떤 색의 어떤 대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측광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마찬가지로 이 빛도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 빛이 닿는 부분으로 이 초록색이 약간 빛에 닿아서 연하게 됐고, 빛이 그림자가 부분은 초록색이 진하게 표현됐어요. 즉, 빛이 이렇게 측광을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색깔의 어떤 색의 대비가 일어나서 좀 더 이 프레임 속에 어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성 방법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측광은 다양한 어떤 그 빛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 피사체 자체를 다양한 모양으로 또 다양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출 맞출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맞출 수도 있고, 여기에 맞출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의 브라켓팅, 노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촬영하셔서 가장 적당한 그 사진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진에서 빛이 좀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측광시로, 위에서 측광으로 들어다 보니까 이 빛이 부딪히는 부분은 밝게 빛났고, 그 반대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 이 풀꽃 자체도 이렇게 빛이 측광으로 비치니까 훨씬 더 강한 빛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 어두운 부분과 이 밝은 부분 전체 프레임이 이등분돼서 서로 대비 효과, 컨트라스트가 일어나서 요 지금 현재 요거 풀꽃과 요 지금 억새풀을 요런 것과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조형물, 예를 들어서 부처상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미묘한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해서 전체 사진 구성에 새로운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그 측광은 어떻게 각도를 잡느냐, 어떻게 빛을 사물에 비춰지는 것을 노출을 만들어내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성이 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광을 많이 활용할수록 정말 나만의 독창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광을 활용한 사진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빛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렇게 비춰왔죠. 옆에서 이렇게 측광이 비춰왔죠. 이게 이제 절의 입구인데, 절의 입구에서 요 비치는 요 부분은 밝게 빛나고 비치지 않는 부분은 어둡게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프레임은 크게 요 밝은 부분과 약간 어둡게 부분으로 이등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람의 어떤 그 자세와 전체 어떤 그런 요 밝고 어두움의 어떤 절의 입구인데, 그 절의 입구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느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건 다 측광의 효과예요. 측광의 효과. 만약에 정말 밝거나 또는 좀 어둡거나 하실 때는 이런 의미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측광이라는 것을 살려서 요 밝고 어둠과 즉 절의 의미를 좀 더 은은하게 요 프레임 속에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측광을 활용하면 여러분만의 그야말로 개성 있는 사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실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이 측광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 사물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물의 질감. 질감이라는 것은 이 사물의 표면이죠. 표면을 나타내는 건데, 측광을 통해서만이 질감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빛도 지금 현재 저녁 때, 그 해가 지기 직전에 훨씬 한 서너 시? 가을이죠. 그죠? 한 서너 시경에 빛이 이렇게 좀 얕게 들어오니까 그 얕게 빛이 닿는 부분에 색이 은은히 살아면서 그 표면의 질감 효과가 가장 아주 섬세하게, 상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이 측광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사물의 표면, 질감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빛이 측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물의 표면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측광을 선택하셔야 돼요. 꼭 이것은 측광을 선택해야만이 질감이 아주 섬세하고 그 느낌 있게 표현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직접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또 이 소나무의 껍질 등이 이렇게 빛이 비치는 측광이죠. 그러니까 이 빛이 닿는 부분은 밝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이렇게 해서 요 소나무의 질감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물의 표면, 질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측광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 측광, 이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지금 빛이 이렇게 옆에서 측광이죠.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과 더 어두운 부분 이렇게 변화에 의해서 요 표면의 질감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물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광을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질감에 부딪히니까 그 질감의 표면의 질감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밝고 어두움의 변화가 생겨서 이 프레임 전체적인 어떤 다양한 변화가 있어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한 낮이면 지금 빛이 한쪽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그 바닥에 비치는 그 바닥의 표면을 느끼기 위해서 요 빛을 측광을 이용해서 요 바닥의 어떤 질감을 표현해가지고 약간 좀 추상적인 그런 형태의 빛의 모양을 만들었죠. 빛이 이렇게 반사대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빛의 일종의 흔적이죠. 빛이 비치는 흔적 이런 것들을 측광에서 많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빛의 어떤 추상적인 흔적과 또는 그 사물의 표면이 질감이 이중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또 하나의 디자인 요소라면 밝고 어두운 어떤 명암의 대비가 잘 나타나서 전체적인 그 프레임 구성이 그런 지루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형태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시선이 여기에 머물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어떤 사진 구성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빛이 사물의 반사대에서 나올 때 그 사물의 빛의 어떤 다양한 그 추상적인 형태 이런 것들을 한번 사진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지금 빛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쏘죠. 측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면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한 빛이 이렇게 측광으로 들어올 때 이런 표현하면 이런 것의 질감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그림자나 여기 나무 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섬세함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측광의 효과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돌부처 상에 지금 빛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면 측광이 대표죠. 그러니까 요 빛이 빛나는 부분, 닿는 부분은 밝고 그 상대편은 그림자가 생기고 어두워지는 거죠. 즉, 밝고, 어둡고 밝고 하는 그 빛사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입체감을 표현해서 요 밝은 부분과 요 어두운 부분의 어떤 미묘한 관계가 형성돼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어떤 이 부처의 상에 어떤 상당한 어떤 새로운 느낌, 어떤 신비감이랄까, 어떤 생각한다고 할까, 이런 다양한 어떤 보는 사람을 하여금 어떤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진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측광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측광 사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노출을 주면 여기는 보통 나오지만 여기는 더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도 밝게 어느 정도 그림자가 져서 은은하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이걸 이중으로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노출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스타파로 한다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암의 차를 이용할 때는 노출을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노출만 하면은 그렇게 강한 대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노출 방법, 즉 브라켓팅을 해서 몇 장의 사진을 동시에 찍어야 나중에 확인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또 다양한 어떤 형태의 그런 그 측광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측광 사진을 찍을 때는 다양한 노출 브라켓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마찬가지죠. 지금 측광의 빛이 이렇게 비쳤어요. 근데 일단은 맑은 날이 아니고 약간 흐린 날이었지만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들어오는 빛과 그 반대편에 은은하게 흐려졌죠. 은은하게 어두워졌잖아요. 즉 여기는 그런 것들 밝고 어둠의 은은함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돌 기둥들의 반복적인 형태, 즉 패턴화된 것, 패턴을 이용한 것이죠. 패턴과 밝고 어둠을 이용한 어떤 사진 구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한 가지 어떤 시각 요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빛을 이용해서 패턴화된 사물을 밝고 어둠의 명암차를 이용해서 또 한번 몇 가지의 시각적 요소를 이 프레임 속에 구성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진을 볼 때 편안하면서도 은은한 느낌 또는 명암의 차이에 의한 어떤 입체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다양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프레임에 담겨지는 시각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서너 가지, 두세 가지, 네다섯 가지 이렇게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것들을 활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빛이라는 것이고 또 개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빛이 뭐냐? 측광이라는 것입니다. 측광. 그렇죠? 사물의 옆에서 오는 빛.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하시고 밖에서 많이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독창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조심할 점은 반드시 뭡니까? 노출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한 가지 노출만 쓸 게 아니라 몇 가지의 노출값을 설정해서 찍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그야말로 여러분만의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